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 상속이 되겠습니다. 증여의 3대 원칙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증여의 원칙은 뭐 수십 가지가 됩니다만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엑기스 세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여의 3대 원칙을 지킨다면 정말로 상속세를 대폭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마추어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증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증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분 아십니까? 오직 하나뿐인 그대라고 노래를 부른 심실이라고 하는 가수인데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군요. 결과적으로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스타트 꼬망송 이시오니 민나상 하지마리 마시오 하겠습니다. 증여에 그렇다면 이론칙이 되겠습니다. 풍선 효과를 노려라. 이것이 되겠습니다. 풍선 효과가 뭐죠?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커지죠. 아니면 누르지 않는다면 반대쪽이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여를 많이 하면은 상속세가 줄어든다. 증여를 적게 하면 상속세가 늘어난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면 풍선 효과 때문에 증여를 많이 해야만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증여를 적게 해서 상속세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것이죠. 절대 그런 일이 발생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증여세를 줄이고자 안 내고자 면세점 증여라든가 아니면 증여세를 굉장히 적게 내는 적은 금액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요. 최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악이 되죠.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증여세를 안 내거나 줄이는 것이 증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여의 목적은 뭐라고요? 반드시 상속세를 대폭적으로 줄이는 것이 목적이죠. 상속세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만 지나면 시간이 경과된다면 미래에 확정된 비용으로 굴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눈덩이처럼 굴러오죠. 확정된 비용 줄이는 방법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커다란 금액으로 눈덩이처럼 굴러오지 못하도록 사전 증여를 함으로써 상속재산을 줄이는 것이 상속세를 줄이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증여세를 안 내거나 줄인다는 것은요 아마추어적인 발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령 그래서 5천만 원 성년자녀한테 10년 동안 증여한다. 면세점 증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요 조금밖에 증여하지 않는 것이죠. 증여가액을 조금만 하는 것이죠.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요 노력은 가상하지만 즉 증여세를 줄이거나 안 낼 수는 있지만 상속세 폭탄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면세점 증여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중물 증여라든가 증여세를 어느 정도 물고서 엄청난 금액을 증여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명 수증인한테 증여한다든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가치가 저평가된 자산을 하루빨리 가장 많은 금액으로 증여한다든가 이러한 방식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증여의 이원칙은요, 이원칙이 되겠습니다. 증여는요, 지금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우라고 하죠. 제가 언제나 말합니다. 나우를 반대로 읽으면 원이 됩니다. 돈이죠, 돈. 결국 나우, 지금 하면 돈을 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빨리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빨리 하게 된다면요. 지금 빨리 한다면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빨라지겠죠. 내년에 하면은 11년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그러니까 지금 바로 증여한다면 10년이 바로 빨리 옵니다. 그렇다면 재차 증여가 가능하죠. 왜냐하면 증여 재산은 10년 동안 합산해서 누진과세를 하니까 지속적으로 증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진과세 증여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증여하고 나서 10년을 기다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10년 단위로 재차 증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 절세에는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바로 증여하라는 것은 10년 단위 재차 증여가 정말로 빨라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증여를 지금 빨리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증여했는데 뭐 한 달 뒤에, 1년 뒤에, 5년 뒤에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조기 사망 리스크를요. 지금 증여함으로써 해지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말로 이런 속담이 생각나는군요.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그러니까 뭐 외상이라면 소라도 잡아먹겠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비슷하게요. 바로 그 삼수갑산을 가더라도 바로 증여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 증여하셔야 됩니다. 내년에 증여한다, 후년에 증여한다, 좋은 시기에 맞춰 증여한다, 아니면 자녀가 결혼하면 증여한다, 자녀가 출산하면 증여한다. 이것은 다 공연불이다 이거죠. 쓸데없는 그 기다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주대토의 어리석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증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자녀 및 손자녀한테 증여를 하게 된다면 자녀는 상속인이니까 10년 동안 그 10년 동안 그 증여 후 사망한다면은 상속세에 포함되지만 10년이 지난다면 당연히 상속재산에서 제외되고요. 손자녀 같은 경우는 비상속인이다 보니까 증여한 이후에 5년만 경과되더라도 바로 상속재산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큰 도움이 아닐 수 없고요. 더욱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상속인한테 10년, 비상속인한테 5년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상속재산에 비록 합산된다 할지라도 포함되는 증여재산은요, 증여 시점의 가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상속 시점의 가액이 아니다 보니까 먼저 증여하는 것은 굉장히 유리하다는 것이죠. 다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여가액이 10억 원입니다. 이것을 증여한 다음에 7년 후 상속 시 그 증여재산이 20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증여하지 않았다면 20억 원으로 상속세를 계산하지만 증여했기 때문에 증여 시점의 가액 20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니까 증여는 무조건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증여하는 것이고요. 비상속인 증여했을 때 결국 비상속인은 1순위 상속인이 아닌 사람입니다. 배우자하고 그 자녀, 아들, 딸이 아닌 사람이죠. 손자녀, 증손자녀, 며느리, 사위, 형제, 자매, 기타 사람들은 다 비상속인이 되겠습니다. 비상속인한테 특히 뭐 손자녀한테 증여를 많이 하겠죠. 외손주, 친손주 가릴 거 없습니다. 증여 후 5년 경과 시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이것은 최고의 증여 기술이 아닐 수 없죠. 왜냐하면 손자녀한테 증여한다면 이렇게 증여 후 5년 뒤에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지만 노노상속을 피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이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손자녀한테 증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손자녀들 여러 명한테 30억 원을 증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증여 후 5년이 경과된 시점에 상속이 발생된다면 당연히 손자녀 비상속인한테 증여한 30억 원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억 원이 만약에 포함된다면 상속세율 50% 적용 시, 가정 시 무려 15억 원의 상속세를 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30억 원은 손자녀한테 증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30억 원이 매년 4% 상승한다면 그 5년 뒤에는 37억 원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상속세 18억 5천만 원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손자녀한테 증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상속재산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선 세무서에서 상속재산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청 조사를 받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지방 국세청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그 기본적으로 손자녀한테 증여를 해서 50억 원 미만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한 5년 지난다면. 근데 손자녀한테 증여하지 않음으로써 자녀한테만 증여한다든가 증여하지 않음으로써 50억 원을 초과한다면 본청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소위 속된 말로 빡센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피하는 것도 상속세 절세에 커다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증여의 3원칙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세금은 줄이되 목숨은 늘려라. 이 편이 되겠습니다. 아마추어는요. 세금만 줄이다가 목숨까지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정말로 황당하게 짝이 없는데요. 세금을 줄였습니다. 모든 자산을 자식들한테 줬다 보니까 재산권을 잃고 나서 이빨 빠진 호랑이, 뒷방 늙은이 신세가 돼갖고 노년을 외롭게 보내다가 생명을 단축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금을 줄였지만은 목숨을 줄였다. 이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프로는요. 세금도 줄이고 목숨도 늘립니다. 줄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콘스탄트 김저의 증여세, 상속세, 절세 자습서가 이북으로 8,500원에 판매 중인데 저한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심값 50%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마지막 원칙, 현명한 증여를 해야 되는데요. 현명한 증여를 통해서 세금은 줄이지만 목숨은 늘리는 전략. 이것은요, 바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여를 했지만 재산권은 절대로 잃지 않았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평생 재산권을 행사하면서 상속세는 대폭적으로 줄이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현명한 증여 3종 세트가 있는데요. 바로 콘스탄트 김의 현명한 증여 3종 세트를 실행시키면 되겠습니다. 무엇인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명한 증여 첫 번째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파셜 기프트를 하면 되겠습니다. 부분 증여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기본적으로 빌딩 같은 부동산 같은 경우 땅이라고 하는 토지만 자녀들한테 증여하고요. 손자녀한테 증여하고 그다음에 건물부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상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평생 호령하면서 재산권을 행사하면서요. 그 돌아가실 때는 헐값에 감가상각에 건물만 가지고 있으니까 상속세는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자녀들은 그 엄청나게 폭등할 땅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땅을 안 가졌을 때 상속세 폭탄을 맞지만 이미 파셜 기프트를 통해서 땅을 줬기 때문에 자녀들은 아주 편안하게 상속 이후에도 상속세 걱정이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분만 증여해서 건물부는 부모님이 지상권을 행사하는 것이죠.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임대관리에 정권을 행사하고 대출 매각 등을 할 때 자녀들이 마음대로 못하죠.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평생 부모님 밑에서 어떻습니까? 부모님한테 그 용돈 받는 임대료 받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재산을 대부분 다 넘겼지만은 재산권은 끝까지 잃지 않았죠. 두 번째 현명한 증여 솔루션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수렴청정 증여를 하는 것이죠. 수렴청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린 왕을 앞에 세워놓고요. 뒤에 발을 쳐놓고 왕의 어머니인 대비가 바로 발을 쳐놓고 뒤에서 조종하는 것이죠. 앞에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꼭두각시에 불과합니다. 뒤에서 다 조종하지 않습니까? 섭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증여를 함에 있어서 그 섭정하듯이 재산권을 행사하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증여 계약을 맺으면서 추가의 약정 계약을 맺으면 되겠습니다. 약정 계약은 이런 것이죠. 증여를 했지만 증여 자산에 대한 매각 관리, 임대 관리, 자산 관리 전체는 전적으로 증여인한테 위임한다. 이것을 어겼을 때는 증여 취소한다는 약정을 맺는다면 절대로 재산을 증여했지만 자녀들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손을 댈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는다면은 증여 취소가 되니까 절대로 자녀들, 손자녀들은 손을 못 대게 됩니다. 가령 그래서 아파트를 증여한다. 아니면 부동산 빌딩을 증여한다. 그 다음에 무슨 토지를 증여한다. 그리고 비상장 주식이나 상장 주식을 증여한다. 현금마저 증여할 때도 이러한 약정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증여계약을 맺는다면 증여세나 취득세 등을 납부한 이후에 세후 자산에 대한 통제권은 증여인한테 귀속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거죠. 현금을 10억 원을 증여했는데 2억 2,500만 원의 증여세를 낸다. 그렇다면은 7억 7,500만 원은 남았죠. 그 돈은 바로 증여인한테 바로 귀속시켜서 어떻습니까? 정권을 맡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모님은 10억 원을 증여했지만은 증여 재산을 뺏기지 않았죠. 바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현명한 증여 솔루션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을 실행시키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아마추어는 1세대에서 증여세 상속세 줄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증여세 상속세 줄이면요, 가령 아버지가 자녀한테 증여세 상속세 줄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들은, 딸은 그 전략에 의해서 재산을 받으면 폭탄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받은 재산 또한 상속세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를 이어서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을 통해서 평생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아니면 증손자녀, 고손자녀까지 3대, 10대, 30대까지도 평생 어떻습니까? 상속세 증여세를 줄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100년 대계 자저수순 플랜이 아닐 수가 없겠죠. 100년이 뭡니까? 1000년, 3000년 대계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한다면 증여 재산에 대한 가수금을 활용할 수 있고 증여 후 남는 부모님의 엄청난 재산을 또 가수금으로 활용한다. 그렇다면 남는 재산에 대한 동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그 상속 재산이 늘지 않게 되겠죠. 이러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 가수금은 10년 단위로 또다시 증여를 하게 된다면 아주 효과적으로 그 재산권을 행사하면서 상속세는 완벽하게 줄이는 기술을 바로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정말로 1000년간, 3000년간 종합소득세, 건보료, 증여세, 상속세 모든 세금을 다 줄일 수 있고요. 투자도 확실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 포트폴리오 지원을 제가 해드리거든요. 그 다음에 법인을 통해서 법인 카드를 쓰면서요. 그 뭐 업무 추진비라고 해서 과거의 접대비라든가 복리후생비라든가 기타 비용들은 카드 사용을 하면서 평생 소비 금액에 대해서 비용 처리한다는 아주 중요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성과에 따라서 세금을 내지만 종소세 건보료 대상이 아니죠. 법인세 대상인데 9.9% 정도만 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엄청난 절세가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법인을 설립해서 NGP 플랜을 실행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소득세와 증여세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문제가 없습니다. 소득세 관련돼서 그 자녀, 손자녀 법인한테 돈을 빌려주는 가수금을 넣는다 하더라도 이자를 받지 않아도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배제되고요. 그 다음에 1인당 21억 7천만 원 이하로 가수금을 주더라도 증여세는 한 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정말로 콘스탄트 김에 그 3종 현명한 증여 그 세트를 실행하게 된다면 최고의 정수이자 최고의 솔루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 결론이라고 하는 컨클루전에 N자가 빠졌네요. 자, 이렇게 최고의 솔루션을 실행함으로써 정말로 가렴주구에서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여러분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이 이렇게 많죠. 정말로 많습니다. 이거 단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현명한 증여 플러스 NGP 플랜, 마지막에 NGP 플랜을 통해서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100년, 1000년, 3000년, 3대, 10대, 30대까지 세금 우상과 투자 선을 펼쳐서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플랜 바로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NGP 플랜. 한 달 동안 무료 컨설팅 지원해 드립니다. 010-5473-9327. 지금 전화 주신다면 현명한 부모님, 조부모님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하게 된다면요. 무료 컨설팅 받고 실행하게 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법인 설립부터 법인 운영, 자산 운영 포트폴리오, 그다음에 자산 관리, 절세 전략 이 모든 것을 제가 중심이 돼서 아주 쉽게 여러분 편하게 아주 수월하게 그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평생 지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증여의 3대 원칙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 다음에 확실한 적격 컨설팅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